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이콘스토리 포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간의 증시와 경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다우라고 부르죠. 요게 6월 초만 해도 27,5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그린 색깔이 올라간 거고 빨간 색깔이 내려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 6월 달 들어오면서 한 8일까지 저기 6일인가요? 8일까지 한 일주일 쭉 치고 올라가다가 3일 만에 그냥 다 까먹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진 겁니다. 요게 뭐냐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올라간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이 없기 때문에 페드가 엄청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만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그 움직임을 이제 3일 패턴으로 3일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틀 하루,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짜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라고 부릅니다.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기술주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택 주식이 조금 희망이 있고요. 무엇보다 팬 주식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저기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선두에서 많이 치고 올라가는 주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조금 덜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다우는 3일 올라가고 3일 내려간 거였지만 여기는 그 내려가는 시점에서도 뭐 7일 막 연속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버리지로 볼 때 그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S&P 500이라고 그래서 미국 그 큰 회사 중에서 500대 기업, 그 500대 기업의 인덱스를 보면 이제 기본 방향이 어딘지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우랑 좀 비슷해요. 다우는 이제 처음 30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6월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3일치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기본 에버리지로 보셨을 때는 거진 다우랑 그래프 자체는 똑같다. 3일 올라가고 3일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된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UT라는 게 뭐냐면 러셀 뭐 3000 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라지 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다는 뜻이죠. 큰 회사들. 그거보다 이제 작은 걸 미디움 그 SM이라고 그래요. 스몰 미디움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중견기업서부터 조그만 기업들, 뭐 여기서 미디움 뭐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도 뭐 빌리언 달러 회사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위주로 이제 낸 건데 여기 이제 택 주식이나 뭐 이런 게 많겠죠. 근데 여기도 뭐 어차피 똑같아요. 6월이 들어가면서 딴 주식 인덱스랑 똑같이 치고 올라갔다가 3일 만에 쭉 발음을 치고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내려왔다는 거. 요 회사들의 어, 그, 월스트리트에 돈을 주는 거 말고, 스몰 투 미디움 사이즈에 월가에 못 들어간 그래서 이제 메인 스트리트 뱅크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페드에서 또 서포트를 해준 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그 주식들이 많이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돈이 들어갔는데도 다시 이렇게 쭉쭉 빠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6월은 본전 취급도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지표를 보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저기 주식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하루치예요. 하루치. 지난주 제가 하루치를 떨어진 날을 골라서 보니까, 어, 이제 박스가 크면 이제
그 발류 자체가 큰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월요일인데, 지난주 그 목요일서부터 그 트럼프 관련된 그 저거 뉴스를, 그거를 이제 나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놔뒀다 그래서 광고를 다 뺀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페이스북이 아작나고 있습니다. 아주 아작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고, 요게 이제 하루치고요. 요걸 이제 일주일치, 지난주 마지막 그 한 주 전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딴 거는 다 빨개요.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도 여전히 빨갛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꾸준히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대세주죠, 대장주. 그러니까 모든 걸 끌고 올라가고 있는 주식. 그리고 한 달치를 봤었을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거진 10%대의 리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 옆에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있는 거, 여기 아도비가 요것도 한 10몇 프로 올라갔어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저기, 포토샵, 이런 거를 하는 회사고요. 엔디비아는 칩 중에서 가장 지금 앞서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빨간 게 인텔 6.8, 마이너스 6.8이 인텔이고 엔디비아인데, 옛날에는 인텔이 지금 그 칩이 그 조금 따라가지 못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지금 별로 썩 좋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엔디비아가 7% 올라가고 퀄컴도 많이 올라가고, 이 칩 관련된 주식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칩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5G 세대에 서버나 컴퓨터나 모든 인공지능 돌리고, 이분 차에도 이제 칩이 GPU도 아니고 TPU가 필요한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딴 거는 몰라도 저기 뭐야, 칩 관련된 주식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꽤 잘 했고요. 요게 뭐냐면 빅스라고 해요. 빅스. 오늘은 빅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CBOE Volatility Index 해가지고, CBOE가 뭐냐면 시카고 옵션스 플로어에서, 아마 이게 퓨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지만 8일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뒤로 왜 모든 지표들이 쭉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떨어진 거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요게 보면은 갑자기 27불서부터 40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딱 맞춰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했으면, 거진 13불이 올랐으니까 거진 50%가 오른 거죠, 이제.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리턴이 세기 때문에. 근데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 일주일간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다우도 떨어져, S&P 떨어져, 나스닥 떨어져, 러셀 2000 떨어져, 니케이 떨어져, 다 떨어지는데, 한 가지 오른쪽에 보면 빅스 34불 50, 7% 올라간 게, 요게 이제 하루치 저거지만,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 거, 그거 올라갔고요. 그리고 에탄올, 그거 올라갔고, 오렌지 주스 올라갔고, 골드 올라갔고,
팔라디움 같은 거, 이제 금 같은 거 올라갔고요. 그 외에는 마켓 자체는 그렇게 큰 활발한 저거가 없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unemployment EDD 신청하는 사람, 이 숫자가 그래도 줄어드는 트렌드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클레임 숫자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가 줄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시 코비드가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큰 문제겠죠. 그리고 잘 아셔야 될 부분 중에 이제 이거 자꾸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2010년서부터 만들어진 잡 숫자가 2200만 정도가 되는데 지난 14주간 이제 석 달 조금 넘게 없어진 잡이 4700만 건입니다. 거진 2배가 넘죠. 거진이 아니고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이거의 심각성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간다 그래서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베팅할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거, 왜 사람들이 잡을 잃고 잡을 잃으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GDP도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roughly 140,000 Yelp listed business has closed since March 1st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그래프인데 3월 1일서부터 14만 개의 옐프에 올라가 있는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쇼핑 앤 리테일 섹터에 보면 27,000개가 닫았는데 퍼머넌트로 닫은 게 35%, 템포러리 닫은 게 65%인데 이게 정부 보조금이 빨리빨리 서포트가 돼서 템포러리 닫은 게 그리고 코비드가 안정이 돼서 이게 다시 리바이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퍼머넌트리 클로즈 하는 게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거고 지금 가장 심각한 거 중에 이제 식당이 53%가 지금 퍼머넌트리 문을 닫았어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도 투고 온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게 이제 힘든 거고 뷰리 앤 스파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는 펄머널리 닫고 76%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돈이 돌아야지 뷰리나 스파를 가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피트니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UCLA 앤더슨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매년 부동산하고 경제 이런 그 전망이 나와요. 근데 되게 학계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경제 이제 리포트인데 Depression like crisis라고 지금 딱 요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과 같은 큰 저기 크라이시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will not return to pre-recession peak until 2023. 그래서 아예 날짜를 연도수를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미국은 공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전혀 듣고자 하지 않았던 이야기고 주식시장에 큰 이제 화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CNBC의 그 짐 크레이머라고 그 주식 가지고 이제 하는 소리 박박 질러가면서 이거 사세요, 좋아요, 불 뭐 이렇게 단추 눌러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걱정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3월달 그 로어 포인트에서부터 지금까지가 1999년이랑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99년이 뭐냐면 제가 97년서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주식을 찍기만 해도 20% 막 30%씩 올라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 30%가 아니고 20배 30배가 올라갔어요. 진짜 어메이징 할 정도의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기 바로 직전이 1999년입니다. 2000년대 초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니까 이게 되게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제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건데 Bank stock surge after regulators ease
Volcker Law, JP Morgan Chase climbs 2%.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은행주들이 앞으로 좋아질 리는 전혀 없어요. 아주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왜냐면 디폴트가 이렇게 많고 돈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수로 이자가 돈을 벌고 좋아지겠어요.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제 어디타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껏 비즈니스한테 돈을 줘도 얘네들이 이거를 R&D나 이런 발전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상 지금 이 문제가 사단이 나게 된 그 메이저 쉐어홀더들한테 디비든 주고 주식 바이백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볼크룰이 뭐냐면 이게 볼커가 누구냐, 폴 볼커가 누구냐면 그린스팬이라고 FRB 의장 바로 전에 폴 볼커라고 그래가지고 두 차례 석유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70년대에. 79년도에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경제 픽스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20 몇 프로까지 저기 올렸던 사람이 폴 볼커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하여튼 잡은 거죠. 경제를 잡은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자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볼커 룰이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할 때 어느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있는데 이거가 이제 볼커 룰이 이제 뭐였더라 그 BIS가 아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메이저 뱅크들이 메이저 비즈니스들 S&P 500나 미디움 사이즈 미드캡 그 회사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모두들 파이낸셜리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숫자가 나쁜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어디터 감사가 나와가지고 제정신이냐고 그러면서 이거 다 다운그레이드 해 하면 은행은 난리가 나요. 은행 문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주주들이 믿고 맡겨놓은 돈을 안전하게 그 메인테인 하는 게 퍼스트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대출 막 줬다가 그거 못 갚아가지고 디폴트 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데 그걸 보호하고자 볼코가 이제 그걸 타이트닝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즈를 하게 되니까 은행들이 조금 룸이 생겨가지고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다라는 저거에 나중에 문제되면 페드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은행들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엔티스페이션에 2%가 올렸다는 거죠. 이 스토리는 뭐냐면요. 페드가 회사채를 6월에도 46.7 빌리언 달러치를 채권을 사줬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사람이 위험도가 높은 그 회사채 채권들을 매니지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You get an invitation to party from the Fed, Treasury and Congress. 그러니까 Fed나 미국 상무부 트레저리나 그 컨그레스에서 야 와서 파티야 즐겨 라는 인비테이션을 받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they offer to pick you up, take you home and bring your breakfast in the bed next morning. 그러니까 파티 놀 만큼 놀고 나면 차까지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드에 브렉퍼스트까지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don't worry, have fun. 그러면서 페드가 돈을 다 대주고 있다. 그러면서 you know it is going to be a party like no other. 그러니까 결국은 페드가 다 알아서 해주는 아주 그냥 돈잔치인데 there's no party like this라는 얘기예요. 진짜 미친 짓인 거죠. 이제. 그리고 quarter to quarter growth in corporate profit. 이게 이제 회사들의 프로핏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2020년 first quarter profit
긴 막대 밑으로 간 거 보이시죠? 예? 마이너스 12%. 이게 지금 회사들이 버는 수익입니다. US Bankruptcy Tracker filing sold to the March 2009 record.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오고 난 다음에 그 뱅크럽시들이 많았어요, 미국에. 근데 2009년도 레코드를 지금 매치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뱅크럽시를 콜하는 사람들이 지금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큰 은행들, 은행 관련 그 회사들, 거기서부터 컨슈머 회사들, 에너지 그 석유 이런 데가 지금 뱅크럽시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블랙락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레리 핑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골드맨앤삭스가 최고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블랙락이 최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We still have not witnessed the full impact on small and medium busines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 며칠간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페드가 돈을 쏟아붓는데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페드가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경제가 밑을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아니고 경제가 아직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코비드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뭐, 보잉 어때요? 헐츠 어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Hertz shares are likely going to zero. 나다. 질스. 끝. 그, 몰겐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플랫폼 중에 기존에 뭐 은행 통해서 하는 투자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트레이드라는 데를 쓰고 있고, 뭐 어메리트레이드서부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전한 저거고, 그 라빈후드라 그래가지고 트레이드 하는데 돈도 안 들어가는 그냥 앱 베이스로 돼가지고 그거를 시작한 데가 있어요. 한 2, 3년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애들이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뭐 돈 안 드니까 그냥 너도 나도 이제 그 주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플랫폼에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 회사를 회생을 시킬 테니까 무조건 사라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망해가지고 뱅크럽시 부른 회사들한테만 아주 쏟아부어요. 그래가지고 헐스가 이게 올해 초만 해도 한 200불이 넘는 회사였는데 요게 2불까지 떨어져요.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서. 근데 로빈후드에 있는 애들이 쏟아부으면서 이게 한 8불까지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거기 투자했던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워렌 버핏 바보라고, 예? 뭐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아주 조롱을 하고 비꼬아요. 그러면서 야 이런 것도 모르냐, 이게 지금 저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을, 우리가 사는 주식은 그냥 일반 주식이에요. 우선주도 아니고 그냥 일반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뱅크럽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들, 은행이나 이런 그 채권으로 빌린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갚게 돼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전환사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때 이제 주주들 몇 명 디바이드 바이 얼마에서 나올 텐데, 벌써 얘네들이 갚아야 될 돈들이 뭐 제가 알기로 15 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이 돈이 없어요. 예? 아무리 그 지금 유스 차 같은 걸 팔아도 그게 나올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밸류가 있지 않아서 이게 그냥 뱅크럽시인데, 콜트에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콜트에서 너네들 뭐 돈 얼마 더 이슈를 해.
라고 해서 얘네들이 현금 유동성이 생겨서 그거로 돈을 돌려가지고 회사를 정상화 시키면 주식이 대박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살려야 될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워렌 버핏이 바보라서 그런 걸 100년이 된 회사를 거들떠도 안 보겠냐고요. 스탠리 드렁큰밀러가 바보라서 이런 저걸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오만하면 안 되고요. 베가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팅만 한다 그래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